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4화 상대가 진심을 몰라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시네요, 작두님. 아니, 예. 이제 막 벚꽃이 거의 다 지고 있잖아요. 예. 엊그저께 한 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것 때문에 목이 맵니다. 지금. 그렇네요, 그렇죠. 그 방송 이제 막 몇 화 나가고 나니까 주변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쇠합니다. 쎄하고. 그래. 이제 뭔가 공격적 마케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맥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거 사실 노력을 해서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뭐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저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 마음하고 또 들으시는 분 마음은 좀 아닌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좀 몰라준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이제 오늘 주제가 꼭 그런 걸 생각한 건 아닌데 상대가 진심을 몰라줄 때로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었나요? 작두님 뭐 혹시 그런 때 있었습니까? 많죠. 네. 예를 제가 들면. 자꾸 집안 얘기해서 그러긴 한데 네. 가끔 아내하고 집에서 술자리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술기운이 조금 돌면 네. 뜬금없이 어. 당신은 다음 생이 있다면 또 나랑 살고 싶어? 네. 나는 그런데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어. 표정도 아주 뼈하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예, 해요. 그러면 막 술이 확 깹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부부끼리? 그러니까요. 이상하시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혹시 그래요? 청취자분들 예. 중에 여성분 계시면 사랑하는 남친이나 남편을 이렇게 작두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적당히 그죠? 그럼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슬그머니 손 한번 잡고 예, 그죠? 그동안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몰라? 뭐 이 정도로 그냥 네, 얼버무리죠. 나중에 그 제가 써놓은 원고상으로 한번 나오긴 할 텐데 저도 그런 일을 당하거든요. 저도 결혼 25년 차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 요런 멘트를 쓰면 좋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불 보듯이 뻔한 그 반격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네. 생략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유인님은 그 상대가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있었나요? 그럼요. 뭐 네. 대표적으로 네. 저도 제 아내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네. 사실 질문을 하면서 이 추정이 되더라고. 처음에 작두님도 이 질문을 했을 때 부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 자유인님한테 딱 물어볼 때 틀림없이 부인 얘기를 하겠구나, 뭐 이런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제일 아쉬운 관계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어가 네. 보면요. 어쨌든 이제 제 아내가 1년 내내 다이어트에 관련된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걸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평생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제 저도 좀 괴로워서 제가 이제 제 딴에 이제 여러 가지 충고를 합니다. 뭐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 예전에 좀 듣는 척 하더니 요새는 듣지도 않고 됐거든 이러면서 그냥 짜증을 내고 왜 자기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는 둥 뭐 이런 얘기로 그쵸.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대화를 할 때 꼭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아시죠? 문제 해결보다는 공감을 그렇죠. 얻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이 너무 찐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작두님? 지금 이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그쵸?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물론 이것도 오래 통하면 어쨌든 그죠, 집어쳐 네. 같은 소리가 되긴 하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 완전 짜증나죠. 그래가지고 뭐 그 뒤로 이제 또 며칠 안 하다가 어. 한 일주일쯤 지나면 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뭐 아, 이렇게 하는데 제 느낌에는 뭐 이렇게 한약이라도 하나 지어줘야지. 어. 왜 다이어트 한약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예.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약보다는 옷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죠? 우리가 꼭 오늘 얘기가 꼭 부부 관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데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진심을 서로 그죠 주고받으려고 하나 나는 진심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줄 때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상대방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상대한테 나의 진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경우 같은 건 있습니까? 관계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네, 상대한테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내 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수고를 다들 하지 않나 싶은데 네, 수고를 드려야죠. 예. 제가 이거 뭐 조금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보 경제학의 그 신호 이론 이런 거에 있잖아요. 네, 그걸로 비유해 보면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시그널을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과정이 있죠. 네, 근데 그 정보 경제학의 신호 이론에는 핵심은 값비싼 또는 가치 있는 신호를 보내야 상대한테 더 잘 먹힌다. 뭐 예. 이런 정도쯤 마치 되는 거예요. 값비싼 명품 가방을 예, 예, 보내야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립서비스 같은 근거가 또는 증명이 잘 안 되는 이런 부족한 값싼 말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데 네. 진짜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의 증명을 위해서는 뭔가의 정성, 시간, 노력,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좀 들더라도 말뿐이 아닌 약간의 증명, 근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학 측면에서는 예, 이해가 될 수도 그쵸.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진심은 말로 때우지 말고 아, 지갑을 열어라. 뭐 이 얘기 한마디로 같은 거, 얘기하면 그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 최근에 경제학 얘기랑 저희 이제 인문학이나 철학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유사할 때도 있지만 전혀 반대될 맞습니다. 때도 되게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상황처럼 우리가 진심을 나는 얘기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몰라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대가 나의 진심을 몰라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혹은 진심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문학적으로 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심이라는 주제죠, 그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진짜 마음, 즉 진심을 주고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얘기가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생기지 않고 그 결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죠? 네. 가령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신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작두님도 얼핏 얘기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빗대서 좀 이해하기 쉽게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지선다예요. 가령 남성이 여성에게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값비싼 다이아 반지를 선물한다. 2번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건넨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이 진심을 더 잘 전달하는 걸까요? 이거 여성분들에게 네. 물어봐야 될 텐데 네. 한 방이냐 음. 빈도수를 여러 번 하는 네. 작은 거냐 네. 뭐 이럴 수 있겠는데 1번 쪽 아니겠어요? 저도 1번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주도에 이중섭 거리가 있고 예, 예, 이중섭 예, 예. 박물관인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거기 보면 이중섭 작가의 부인이 일본 맞아요. 사람이죠. 거기에 막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놓은 게 2층, 3층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야 이분도 그 값비싼 뭔가를 못 보여주니 손으로 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너무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그죠? 네. 근데 진심은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역시 예술가들은 좀 일반인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나 우리는 손편지보다는 비싼 다이아 반지를 더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죠? 더 좋겠죠. 그런데 진심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물질적 요소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비싼 반지보다는 정성을 다한 손편지에 상대의 마음이 더 진솔하게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정답은 없죠, 그죠? 앞서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는 거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 말은 앞서 여성 경우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마음으로 봐야 하거든요. 때로는 이성이 보내는 값비싼 선물이 진실한 마음과는 관계없이 상대의 환심을 사려는 수단으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영화 아시죠, 그죠? 여기에 보면 여주인공 심순애에게 김중배가 준 다이아 반지도 그런 목적인 셈이죠. 결국 상대와 진심을 주고받는다는 건 물질적인 것이나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만큼 진심을 주고받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예. 참 증명하기도 어렵고 네. 믿기도 어렵고 네. 예, 이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이 대목에서 그죠. 철학자의 주장을 좀 빌려야 되겠죠. 영미, 궁금해요. 그죠. 영미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드러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188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비트겐슈타인은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철강 산업의 대부호로 말하자면 재벌 2세였습니다. 그는 영국 맨체스터 공과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연구하다가 버틀런트 러셀을 만나 철학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이 알고 있던 천재의 가장 완벽한 전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이후 논리철학 논고, 철학적 탐구 등의 저서로 영미를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끝. 잠깐만. 네. 비트겐슈타인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사람 인생 스토리가 하도 재미있어서 네. 그걸로 더 유명한데 실제 이 사람의 철학은 네.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그렇죠. 어렵죠. 이건데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오늘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 좀 쉴게요. 아니 지금 요 얘기부터 어려워 지금.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얘기했잖아요. 침묵하라고. 그렇죠. 정리를 해보죠.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간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굳이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좀 네. 말 안 해야 되는데. 나 쉽니다. 네, 그러면 뭐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예, 좀 그쵸? 알려줘야 뭐 말을 안 할 텐데. 그렇죠. 예. 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의 명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은 말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뭐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라든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이런 말들은 말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철학과 관련된 것들, 즉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혹은 미적인 문제와 같은 주로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두고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건 미적인 문제이므로 말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평가질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내면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자기 아직도 날 사랑해?
이런 건 말할 수 없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비트겐슈타인을 좀 알아야 돼, 부인들도. 네. 그죠? 어쨌든 그러면 연인끼리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기도 하는데 네. 이런 것도 별로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말조차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비트겐슈타인 관점에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은 반드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죠? 실제로 사람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딱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그 서비스 직원이 전화를 딱 받으면서 이런 얘기하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죠? 그 직원은 진짜로 고객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 택도 없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나 진심은 아니거든요. 이건 가까운 연인끼리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좀 사귄 지 오래된 연인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투정을 하죠. 요즘 왜 옛날처럼 사랑한단 말을 잘 안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실대로 말해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여성의 추궁에 남성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자기를 진짜 사랑해라고 답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랑한다고 말한 남성의 대답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 진심이라고 봅니다. 다 진심이라고 쳐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근데 여성의 추궁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 남성의 대답은 진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말할 수 없는 것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인이 추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지난 회차에선가 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예. 이래.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상대가 그러는 거지. 그런가요? 상대가 당신을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세계가 펼쳐지는 네. 거지. 당신이 얘기한다고 상대의 세계가 펼쳐지는 건 아니죠. 아, 그죠? 네. 어렵죠. 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참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지금 예, 하고 있는 그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성의 진심은 알 수 없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앞서서 비트겐슈타인 한 말 기억나시나요? 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드러난다. 이것은 드러난다에 좀 주목해 보면 사랑한다와 같은 내면과 관련된 주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건 말하지는 않지만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은 드러난다라는 비트겐슈타인 주장은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앞선 예처럼 평소에 남성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남성의 평소의 행동이나 태도에서 여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상태라면 굳이 아직도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죠? 최고의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의 최극단이 저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건 이제 좀 한 20대의 연인들끼리 하는 거고, 왜 그 초코파이 광고인가 어디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죠? 노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죠. 아니 농담이고요. 아 근데 약간 억울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런 네. 얘기 하다 보면 꼭 결국 남자가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그죠? 우리 그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남성 여성을 특별히 네.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저희 저희 진행자들이 다 남성이다 보니까 자기 삶을 얘기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게 네. 되는 거니까 그건 양해를 좀 구하기로 하고요.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상태라 그러면 앞선 질문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시 말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상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대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질문에 남성이 사랑한다고 대답해도
그게 진심이라고 확인할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보다는 상대가 평소에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로 드러나는 게 진실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할 때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진심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하는 말은 진짜 진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끔 얘기하다가 솔직히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 얘기를 진짜 진심으로 받아줄까? 이 상대에 그렇죠.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이런 그렇죠. 얘기를 나도 예.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꼭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려고 꺼내는 말은 네. 아닙니다만 그거 맞아요. 자체가 솔직히라든지 네. 진심으로라든지가 진실을 증명하는 수단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대체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라거나 사실은 말이야 하면서 자기 말을 진짜임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네. 왜냐면 사기성이 그죠? 있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사기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진심은 말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전해지는 법입니다. 물론 간혹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라면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결국 이제 진심은 말보다 행동이나 태도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네, 이 얘기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은 진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로만 상대를 판단하면 자칫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기당하기 딱 쉽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평소의 행동이나 태도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텍 지페리의 주장처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끝으로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출근길 인문학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몇 안 됩니다. 또 오며 가며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네. 참 진심이라고 하는 게 예. 강요하거나 말로 표현해서 네.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지금 예, 주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이 방송을 들은 부인들께서는 남편들한테 아직도 날 사랑해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그죠? 예,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좀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좀 많은데 애초에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좀 진심이 드러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네. 말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로가 진심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그죠? 작두님부터 한 줄 평. 예. 뭐 비트겐슈타인이어서 참 힘들었는데 네. 말씀이 정리가 좀 잘 됐습니다. 네. 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진심에 어두운 사람에겐 정성을, 네. 나에게 진심을 보이려는 사기꾼에겐 징벌을. 예. 작두를 그죠? 뭐 이러네요. 그죠? 자, 자연님. 예.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네. 다이아 반지 같은. 그렇죠. 다이아가 뭐라고 좋습니다. 오늘은 상대가 진심을 몰라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심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죠. 진심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 주장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말과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